윤석열, 이종섭 직접 통화, 박근혜 탄핵 때 태블릿 PC 될 수도 크죠. 결국은 윤석열이 경로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잘 가던 수사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그리고 수사를 하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죄, 상명죄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상한데, 결국 그 원인은 윤석열이 경로하면서부터 일어난 일 아니냐? 근데 윤석열이 이종섭과 직접 통화를 한 증거가 나왔네? 그 이후에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이 되네? 그리고 경찰로 이첩된 문건이 도로군으로 돌아오네? 이 통화가 나오면서 윤석열이 개입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이러면 이거는 완벽한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제가 탄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탄핵의 명분은 지금 탄핵 사유는 많아요. 근데 결국은 도화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드름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안에 잔뜩 골마 있지만 억지로 짠다고 해서 안 나오거든요. 이게 익어야 돼. 노랗게 익어야지 짰을 때 안에 있는 것까지 쭉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골마 있어. 윤석열 탄핵 골마 있는데 익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직접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큰 게 터진 거예요. 이게 이 뉴스가 하루 이틀 좀 빨리 나왔으면 판이 또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부결되고 나서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부결된 거를 우리가 너무 가슴 아파만 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은 국민 분노 빌드업이 필요해요. 국민 분노의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확 불타오르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화가 가득 차 있지만 대다수의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 국민들은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분노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근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거부해? 야, 근데 지금 윤석열이 직접 개입한 증거가 나왔어? 이러면 슬슬 분노 게이지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더 큰 분노를 만드는. 특검법이 부결된 건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희망을 가지면 좋겠다. 근데 자, 이제 탄핵 얘기가 언론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탄핵 스모킹건, 탄핵 얘기가 언론에서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한겨레 기사를 좀 볼게요.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이 언론 보도를 보고 계란말이도 김치찌개도 진실 덮지 못하는구나 생각했다. 두 사람 사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세 번의 직접 통화는 윤석열이 박정훈에 대한 보직 해임 관련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직접 증거다.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되지 않을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 대상임이 분명하다. 수사해야죠.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저도 청와대 경험을 했지만 대통령이 장관과 개인 폰으로 전화를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이종섭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경로가 없었다고 하고 윤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숨기려고 노력해왔는데 다 밝혀지고 있어 개인 안부 전화라고 보지는 않는다. 자, 이종섭이 거짓말이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경로 없었다. 김건희의 경로였다라고 한다면, 이종섭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구나. 이렇다면 자꾸 그쪽으로 자꾸 생각이 가지 왜? 그래야지 더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지거든. 그래야지. 윤석열이 갑자기 경로를 하면서, 그리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경로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개쌍욕이 나오는 타이밍을 경로라고 한답니다. 그냥 쌍욕이 그냥 튀어나온대요.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러면 쌍욕 쳐박았구나. 이렇게 보면 된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즉각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맞죠? 맞죠. 증거가 나왔으니까. 부적절한 전화통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태블릿 PC처럼 스모킹건이자 트리거가 될지 온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탄핵열차 기적소리가 울리고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종섭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고 했는데 철저히 위증이자 증거인멸이다. 이게 위증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는 게 위증이 아니라면 윤석열 개인 핸드폰으로 통화한 증거는 나왔는데 그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게 여자였다면 이종섭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라면. 진짜 개망신이죠. 나라망신 개망신이죠. 예.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다. 이종섭 전 장관은 그날 했던 대화 내용을 이야기하라. 이종섭, 인간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박주민 의원은 이제 대통령 통화한 것까지 나왔다. 전방위적으로 뭔가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놀랄 필요 없다. 헌법 규정이 그렇다. 자, 탄핵은요, 범죄가 성립이 되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헌법을 수호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탄핵이 됐고요. 박근혜도 유죄 판결 나기 전에 탄핵이 결정이 됐어요. 일단 보세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게 윤석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돼요. 대법원 판결. 취임하자마자 뭐 했냐고요. 바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잘라냈어. 이걸 뒤엎었어. 대법원 판결인데.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구나. 대법원 판결을 개무시하는 대통령? 이건 그냥 탄핵입니다. 근데 워낙 권력 초창기라 아무도 탄핵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것만으로 탄핵 대상이에요. 대법원 판결을 대통령이 뒤엎었다? 헌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나라인데. 그래서 이 탄핵은 위헌적이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박주민 의원도 탄핵 얘기를 꺼내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내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최병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 재발의가 어렵지 않아요. 단어 몇 개만 쇽쇽 바꾸면 이 법은 그 법이랑 다른 법이야 라고 해석하고 또 올릴 수 있습니다. 계속 올리면 돼요. 그럼 거부권 또 해. 그럼 국민의 분노는 계속 쌓여 나갈 거고요. 선거가 아니지만 지금 정말 필요한 게 국민 여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또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여론조사 발표가 지금은 중요해졌어요. 지금 점점점 윤석열 지지율이 20%대 이제 갇혀 있단 말이에요. 30도 못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여론전이에요. 탄핵 사유는 넘친다. 그러면 국민 여론이 폭발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충격적인 무언가가 터지면 국민들이 또다시 거리로 뛰쳐나오게 될 거예요. 쪽팔려서 못 살겠다. 박근혜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느냐, 촛불을 들고. 왜 나왔습니까? 쪽팔려서예요. 이게 나라냐? 아니, 최순실이라는 저 근본 없는 아줌마가 국정을 좌지우지했다고? 쪽팔려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가 국정을 좌지우지한 증거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쪽팔려서 또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 추진한다. 특검법은 막았을지 몰라도 정권의 추락은 막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동은 정권 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추경호. 자, 민주당 이번에 특검법만 통과시킨 게 아니라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거부권 유도에 탄핵 외치려는 전략이다. 탄핵을 집으로 또 꺼내네. 이게 진짜 무식한 애들인 건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아시죠? 이게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짓이 미국 워터게이트랑 아주 흡사합니다. 워터게이트랑 아주 흡사한데, 이때 닉슨이 특검을 방해를 해요. 도청이 걸리잖아요. 도청한 게 걸리는데 정확하게 탄핵이 된 이유는요, 특검을 방해를 합니다. 이 특별검사를 해임시키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건 다 해임 못 시킨다. 내가 그러고도 사퇴해버려요. 그 다음 사람한테도 이거를 저 사람 잘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사퇴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닉슨이 대국민 발표를 하는데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사기꾼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바타구나. 이러면서 안철수가 추락한 것. 이게 정치권에서 부정적인 나한테 불리한 단어를 쓰면 안 되는 이유인데 탄핵을 국민의힘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탄핵을 해야 되는 거구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추경호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다. 오, 어떻게 알았지? 잘 안 해. 비판했다. 이건 비판이 아니죠.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야, 추경호. 정확해. 우리는 그러려는 거야. 자, 이게 어제 본회의에서요. 최상병 특검법만 간 게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 이거 중요하죠.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거 자세히 못 봤는데. 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이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로 졸속 입법을 찬성할 수 없다. 또 거부권 행사하라고 건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부권 또 해봐. 어떻게든 국정 운영을 발목 잡고 여야 간 정쟁으로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하려는 민주당 행태는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 아니야. 아주 정상적인 거야. 선명성을 부각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잘 보는데? 추경호 정확하게 보고 있어. 최상병 특검법은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해요.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 아니냐? 그러면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맞아. 잘하는데? 추경호 정확하게 알고 있어.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었어. 우린 이미. 의도가 분명하다. 자, 정확한 논평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호가 하는 말에 국민들이 맞아. 그렇게 해야지. 민주당 잘하고 있구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추경호가 멍청한 거지. 탄핵 열차? 이런 단어를 국힘에서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멍청해서 쓰는 겁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 집행 불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개소리지. 정부가 어제 피해자들의 빠른 보상과 조속한 시행이 가능한 대책도 발표했다. 개소리입니다. 자,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은요. 선구제. 피해자들한테 정부가 일단 전세금을 돌려주고 사기꾼들한테 끝까지 찾아가서 받아낸다. 이거예요, 그냥. 국가는요.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은요. 못 받죠. 어떻게 받습니까? 이걸 국가가 하면 되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 사기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대부분 전세금이 1억 미만. 이런 거예요. 서울 아파트 4억, 5억, 6억, 7억짜리 전세가 아니라 원룸, 오피스텔 이런 전세. 그리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 국가가 이거 보상해주고 이 돈 떼먹은 놈들 지구 끝까지 쫓아서 받아내면 되잖아요. 이게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야. 정부가 그냥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국가는. 국가가 이 돈 받아내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열받는 거가 얘네들 어떻게든 아파트값 받치려고 온갖 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빚더미에 앉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값 안 떨어지게 하려고. 아파트값이 안 떨어지려면 젊은 층이 자꾸 올라와야 돼. 빌라, 오피스텔, 원룸에서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와야 돼. 근데 이 라인이 지금 무너진단 말이야.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들을 구제해 주는 건 니들이 생각하는 아파트값 떠받치는 거에도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 이거를 안 해. 전세 사기 특별법은 그냥 그거예요. 국가 돈으로 돈 퍼주겠다가 아니야. 국가가 이 사기꾼들한테 돈 받아낼 건데 이 돈을 먼저 주자. 그리고 국가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사기꾼들한테 이 돈을 받아내면 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해. 이걸 안 하고 있어. 자, 민주유공자법, 민주당 운동권 셀프 특혜법. 그래서 2번 철회한 바 있고 양곡관리법, 최소 3조 원 이상 재정이 소요돼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 농민들이 힘들고 이건 안보와도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농민들 생각하면 저도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무식하게 윤석열 지지하고 이런 거 보면은 노인들도 많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민주당도 이런 거 챙겨요. 이것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부권 하겠다는 거예요. 또 거부권 쓰겠다. 입법 폭주! 다수당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된다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그림을 추경호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수당 횡포 하라고 다수당을 만들어준 거야. 경호 형, 추경호야. 국민들은 횡포 하라고, 입법 폭주 좀 하라고
이번 총선 민심이 그거야. 그 니들이 거부권을 그걸 막겠다? 민심을 거부하겠다? 좋아! 그렇게 해. 그렇게 하세요. 예. 여기서 뭐 민주유공자법? 이런 거 없어도 돼. 민주유공자.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유공자 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고문, 피해자들. 이런 분들은 삶이 박살난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 챙겨줘야지. 이건 뭐 디테일하게 좀 들어봐야 되긴 하는데 그건 필요하죠. 예, 독재에 저항하다가 피해 입으신 분들 많거든. 근데 이제 운동권으로 국회의원 하면서 누렸던 인간들이 뭘 혜택을 본다? 이러면 안 되지. 아무튼 거부권을 계속 하겠다는 거고 입법 폭주를 거부권으로 저지하겠다. 우리가 딱 바라는 그림이야. 우리가 딱 바라는 그림입니다. 민주당은 야권은 조국 혁신당하고 같이 다수당 횡포하세요. 횡포 좀 해.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180석 넣었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이제 드디어 국민의힘이 발목 잡는다고 못한다 이딴 소리 끝났구나 했는데 입법 폭주를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다고. 근데 다시는 180석의 기회는 오지 않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하는데 어떡해. 근데 윤석열이 등장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범야권 192가 만들어진 거예요. 입법 폭주 좀 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 거부권 써. 국민하고 맞붙어서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된 정당이 국민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지금 선전포고를 한 거잖아. 좋아! 아주 좋아요. 정확하게 사태를 보고 있는 추경호 칭찬해. 탄핵 열차 시동 걸렸다.